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 관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목적과 다르게 쓴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오고 있는데요. 농사용 전기는 대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만약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대기업들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대기업을 얼마나 단속했는지 추적해봤는데 5년 동안 단 2건이었고 이들로부터 거둔 위약금은 225만 원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농가 한 곳이 무는 위약금보다 적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온 농민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전의 단속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이 보관 가능한 물건인지 설명도 없었고 대뜸 저온 창고를 열어달라는 등 한전 직원의 태도는 고압적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왜 내 사유재산을 함부로 개방을 해주냐 했더니 이제 자꾸 말썽이 좀 있었겠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더니 이제 문을 팍 차고 걷어차고 아니라 팍 차고 나가면서 밑에 우리 미닫이 여닫이 문에 밑에 박스 기계가 하나 망가졌어요. 이렇게 한전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온 창고를 단속해 매긴 위약금만 지난 한 해 약 6억 원, 전년보다 6배가 늘었습니다. 일반용 전기의 40%인 값싼 농사용 전기는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농민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쓰는 대기업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5년간 6,700여 건을 단속해 위약금을 물렸는데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속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는 소를 키우는 사업장과 일반용 전기를 써야 하는 부대 시설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다른 대기업 계열사도 비슷한 이유로 25만 원을 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5년 동안 거둔 농사용 전기 위약금은 6,700여 건, 2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적발된 2건과 225만 원은 전체 적발 건수,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대기업들은 일반용 전기 대신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크게 아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60억 원에서 70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꼈는데 더하면 5년 동안 들이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332억 원에 이릅니다. 대기업의 계열회사보다도 이 영세한 중소농 이하의 어떤 현장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당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한전은 대기업의 위약금 부과가 적은 것과 관련해 한전이 대기업을 봐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계약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전의 명확한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과 관련해 광주 전남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영세농민 지원이라는 농사용 전기의 취지를 살리려면 3평 이하 저온 창고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에 없는 저온 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6일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한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사각지대를 오가는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운영난 때문에 광주의 마을버스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심 바깥으로 복룡산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광산구 봉정마을입니다. 주민 11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노년층인데 병원 한 번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지난해 12월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불편이 많죠. 불편이 많아요. 병원 다니고 약 타러 다니기가 힘들죠. 그래, 힘들어. 시간이. 그러면 2시간에 한 번씩 다녔는데 그것도 안 다녀보니까 이제 더 불편하잖아요. 광산구는 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했지만 지원 대상을 65살 이상 노년층으로 사용 횟수를 월 평균 3회로 제한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2달도 안 돼 다른 방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임시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한 경로로 운행됩니다. 구비 1,900만 원을 들여 한 달여간 운행할 예정인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노선을 아예 없앨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의 이런 사례는 비단 광산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주 지역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모두 12개인데 현재 이 중 5개가 휴업 중입니다. 반쪽 운영인 겁니다. 마을버스의 일일 왕복 운행 횟수는 1년 새 70회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3년 가까이 휴업 중인 노선도 있고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버스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차원의 업체 지원 예산은 광산구 4천만 원, 북구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광주시가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조금 10억 9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환승 할인으로 업체가 받지 못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차원입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외곽 지역으로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그칩니다. 지금은 수요응답형 시내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노선을 설계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자치구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들어 오랫동안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곽 지역 주민들은 이동 단절에 더해 마음의 단절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겨울 나기가 혹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뾰족한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이 고통이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김영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광주시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 건강타운입니다. 이 시설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인 2,000원으로 식사와 목욕을 해결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타운 개관 이후 2,000원이었던 것이 물가 상승에 따라 결국 식비와 목욕비를 올리는 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부터 식사와 목욕 비용은 각각 50%나 올라 3,000원이 됩니다. 별다른 수입 없이 용돈으로 생활하는 퇴직 노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지. 뭐이든지 힘들지. 그러니까 뭐이든 이제 전락하려고 하니까 아프고 막 그래 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못 먹잖아. 교통약자인 노인들에게 최근 노도나도 올리는 교통요금 역시 두려운 뉴스입니다. 교통비는 올라가 아무 수입은 없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겠어. 무슨 일을 하겠어 이제. 나주시는 5년 6개월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14% 올렸는데 성인 기준 버스 요금은 1,350원에서 1,500원으로 광주행 광역버스는 기존보다 350원씩 인상됐습니다. 광주 역시 3년 만에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이 유력합니다.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액은 4,800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1,5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담이 돼서 저렇게 하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정말로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너무 요금이 비싸서. 여기에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난방비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노인들의 올 겨울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광군과 한평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각각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영광군과 한평군이 공식 요청했으며 오는 7일은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8일은 한평 대동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국방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하고 광주시는 이전 지원 사업과 보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800만 명 관람객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외 분위기 조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형 무대가 세워집니다. 정월 대보름에 맞춰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연기됐던 정원박람회 붐업 페스타가 박람회 랜드마크로 첫 공개되는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도지사와 도내 21개 시군 단체장, 중앙부처와 향후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인 아름다운 도시 순천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 순천을 이제 세계가 주목합니다. 4월에 순천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현재 박람회장 조성공사 전체 공정률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 붐업 페스타 행사를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는 박람회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행업협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스카우트 연맹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 다양한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과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발벗고 나서는 등 시기별, 타깃별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150년 전통의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인 부가 2023이 오는 4월부터 열리는 독일 마나임시를 방문해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알리고 정원도시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해외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0여일 동안도 이렇게 다양한 홍보 전략과 함께 전국 각 지자체 또 중앙부처 각 기업을 방문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꼭 성공적인 박람회를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간 8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일이면 어느덧 절기상 입춘입니다. 이름처럼 앞으로는 봄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또 모레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있어 둥근 보름달 얼굴 보기를 기다리실 텐데요.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지, 또 추위는 언제쯤 풀릴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면 봄의 시작인 절기 입춘이지만 영하권 추위에 아직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바깥 운동에 나선 시민들은 아직 두툼한 옷차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싸늘해서 옷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입고 왔습니다. 네, 아침에 나올 때는 목도리도 하고 겨울 패딩도 입고 그러고 나오죠. 이제 추위가 좀 풀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으시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계속됩니다. 주말 내내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낮겠는데요.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겨울 추위는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날이 더 포근해져서 온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날이 많겠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옮기기 쉬운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 만큼 논밭두렁 수각과 쥐불놀이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혜선 부장판사는 부부가 자녀를 상당 기간 방임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23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딸을 홀로 두고 외출하고 지난해 10월 8일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객실에 아기를 5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부로 승격한 광주FC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영 개선과 조직 정비 등 구단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2030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일원화된 조직 체계와 성과 중심의 직원 평가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등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광주FC는 지난해 말 회계법인의 경영평가를 의뢰한 결과 100점 만점에 53.9점을 받아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미성년자들에게 온라인 그루밍을 일삼으며 불법 성착취물을 받아낸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SNS를 통해 초중 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접근해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1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의 음란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탁기관들이 수당과 여비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내 3개의 센터 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중 한 센터는 사업비 1,300여만 원을 시장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등 모두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